제가 4년 동안 학점인지 상담을 수천 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목표 상황은 전부 달랐지만 질문하는 부분은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이 10가지만 알아도 인터넷 검색하며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업 먼저 들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학점행지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 여기 있는 문구를 보고 학습자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수강 신청을 하면 등록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먼저 듣고 나중에 학습자 등록을 해도 학점 연동을 하면 수업별은 학점이 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학위 신청 75일 전에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수업을 다 듣고도 학위 발급이 6개월씩 밀리게 됩니다. 수강을 먼저 하더라도 147 10월에 있는 행정등록 기간은 꼭 챙겨야 되는 점 기억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가입했는데 수업 듣는 버튼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거기엔 수업이 없으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로 치면 행정실입니다. 학점 인정 신청하고 학위 신청하는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죠. 그럼 수업은 어디서 듣냐? 바로 교실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실을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교육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교육훈련 기간 조회를 눌러 수백 개 리스트를 일일이 찾는다. 두 번째,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전문가를 찾는다. 저는 현실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원마다 난이도와 시스템이 천차만별입니다. 초보자가 혼자서 수백 개 교육원의 비용과 개강일을 일일이 비교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곳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단 담당자마다 역량 차이가 있으니 최소 두 곳 이상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리의 유무 차이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교육원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한 과목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해요. 반면 관리가 들어가는 교육원은 한 과목에 9만원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담당자의 관리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발생되어 3, 4만원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간혹 담당자한테도 비용 지불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 비용을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담당자는 불법 개행업체이거나 혼자 활동하는 개인 담당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주세요. 정리하자면 학점행제가 처음이거나 시간이 없고 이 제도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으면 마음 편하게 1:1 담당자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학점행제에 대해 전문가인 저만큼 잘한다. 그럼 제일 싼 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앞선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필수는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다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플래너의 진짜 역할은 단순 수강 신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학점행제는 일반 대학과 달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거기다 비슷한 이름의 과목을 중복해서 듣거나 1년에 들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을 넘기는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플래너는 이런 점을 검토해서 나중에 학위 취소 같은 대형 사고를 막아주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이라 불안하다면 첫 학기라도 플래너와 진행해보세요. 다만 플래너마다 역량 차이가 크다 보니 정말 잘 알아보셔야 해요. 저와 진행 중인 학습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플래너에게 피해를 받고 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은 학위증이고 똑같은 학점행제 출신이에요. 땡땡 대학교 총장 학위증이라고 더 신뢰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는 곳이지 않을까, 대학교에서 받는 학위증은 대학교 총장 이름이라서 좀 더 효력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발 대학교 총장 이름이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점행제는 온오프라인 모두 학벌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결국엔 그냥 평생교육원 출신인 점을 기억하세요. 가능합니다. 학점행제의 장점이 기간 단축이니까요. 다만 무리하게 자격증 독학사 과정을 넣었다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 단축은 본인 상황, 역량에 맞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활용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많은 직장인 분들을 도와드린 결과로만 말씀드릴게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이 아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온라인 학점행제만 해당되는데요. 온라인 학점행제는 녹화 강의라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석 인정 기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한 학기당 15주 과정의 수업을 2주 안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한 분들 중에 회사 병행하면서 학점행제로 편입하셨던 분도 있었고 일하면서 간호대 합격을 이뤄낸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은 개인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작 전에 미리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학점을 합치는 게 아니라면 대학교와 병행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이고 학점문제는 평생교육법이라 서로 법이 다릅니다. 이중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대학 졸업까지 부족한 학점을 학점인지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이수하는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학위취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인서울 편입은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컬 편입, 직업우 편입, 대학원 진학 과정을 진행한다면 성적을 무조건 챙겨야 되는 점 명심하세요. 이렇게 잘 알아보지 않고 메디컬 편입 진행했다 시간, 돈 다 날린 학생도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100% 팩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점인지 학위로만은 힘듭니다. 학점인지 학위는 학벌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명심하세요. 학점인지는 최종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편입, 대학원, 기사, 응시 자격 등에 활용해 본인의 스펙을 올리세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상담 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0가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학점은행제 관련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은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 학점은행제 하기 어렵거나 질문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상담 링크로 연락주세요. 비용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